일단 불을 켜가지고 솥을 달굽니다. 네? 솥을 달구시고 솥이 달궈지면 제일 먼저 물을 붓는데요. 이 물량은 정해진 양이 따로 없고 이 솥의 크기에 따라서 물량을 부어주는데 이 솥들은 지금 바닥이 편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가마솥이에요. 바닥이 타원형으로 둥근형인 거예요. 그게 좋은데 또 요즘은 가마솥도 아궁인데 저렇게 불을 뗀 게 아니고 전부 가스 위에다 올리죠. 그러니까 어떤 용기가 됐든 사실상 상관없는데 가마솥은 물을 많이 부어줘야 되고요. 들통은 바닥만 깔릴 정도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부으면 술을 많이 못 채우니까 물을 가급적 적게 넣는 방법으로 하시되 솥이 달궈지면은 바닥에 깔릴 정도 되지면은 뭐 1리터나 정도 부어주면 될 거예요. 솥이 달궈지면 그쪽도 이제 같이 따라서 부어주세요. 처음부터 술을 붓고 가스를 켜가지고 끓이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100번 증류하면 100번 다 술이 타요. 그러니까 술을 타지 않게끔 증류하는 방법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안 치는 요령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 치는 요령은 솥은 불에 직접 닿아 있고 뜨거워지죠. 근데 술이나 물은 차갑잖아요. 물은 고용분이 없는데 술에는 맑은 술을 걸러서 청주를 붓더라도 고용분이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타게 되면은 소주에서 누룽지 냄새가 나. 그래서 바닥만 깔릴 정도로 부으세요. 이제 술 양이 많으면 가급적 한꺼번에 증류할 때 술을 많이 붓고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물을 많이 채우면 술을 많이 못 부게 되니까 2번 증류해야 되는 불편이 생기니까 가급적 물은 적게 붓는 쪽으로 가정을 하시고 바닥만 깔릴 정도로 붓고 이 안에 차가워졌던 물이 끓으면 이렇게 제일 먼저 물을 붓습니다. 물은 끓여도 누른 게 없잖아요. 근데 술을 부으면 안 되죠. 솥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 물이 뜨거워지면 끓기 시작하면은 이 술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 끓일 때 설명했던 것처럼 솥 안의 내용물하고 추가해야 될 술의 온도 편차가 적어야 누룽지가 안 생겨요. 옛날에는 불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아궁이에 불 떼고 할 때는 소주 내리는 가운데 불 조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1분도 자리를 못 떠나요. 소주를 내릴 때는 불을 끊임없이 가스불 조절해 준 것처럼 항상 화력을 일정하게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리를 못 떠난 거죠. 그러니까 불 조절을 조금만 잘못하면 불이 세가지고 술이 타서 탄내가 나는 게 진짜 소주다고 할 정도로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탄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은 이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 술을 여기 지금 1리터를 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부어준 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넣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이 부어버리면 다시 식어버리죠. 네. 그러면 솥은 뜨겁고 나니까 반드시 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붓고 많이 부으려고 하지 빨리 안 치기 하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면은 어떻든 타지 않게끔 증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상품 술이 만들어지니까 타지 않게 하려면은 이 술이 이렇게 찌꺼기가 많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찌꺼기가 있으면은 눅게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찌꺼기가 많을 때는 물을 많이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희석이 되지죠. 그래도 타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솥바닥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증류할 때는 가급적이면 오래 방치해가지고 찌꺼기 제거하고 위에 맑은 것만 하십시오. 찌꺼기들은 저기 이거 하시고 한 적은 맑은 술. 맑은 술이 없잖아요. 다 이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물이 끓고 있다고 하면은 이 술을 부을 수 있는 양이 최대 1리터예요. 1리터 미만은 상관없단 말이죠. 그럼 맑은 술 있으면 부어줘.
근데 이 스텐 용기가 사실상은 안 좋습니다. 이 스텐 용기로 이것은 이제 지금 이거 간이식으로 할 것이라 가벼우니까 상관없는데 이 술이 끓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게 그 스텐 바닥에 용기에서 물이 튀어요. 끓으면은. 그래서 계속 흔들흔들해요. 무거운 소주꼬리를 올리면 소주꼬리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하고 그러는데 양은 1리터만 1리터, 예, 1리터만. 그래서 증류할 때는 양은 그릇이 두꺼운 것을 선택하세요. 양은 그릇 두꺼운 거, 일부러 가급적이면 두꺼운 걸. 가는 것은 얇은 것은 안 좋아요. 이제 왜 무거운 소주꼬리가 눌리면은 그릇 바닥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찌그러진 쪽이 있으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전체가 넘어가요. 어? 뼈 아픈 경험에서 오는 얘기니까 가급적이면 두꺼운 걸 쓰셔야 돼요. 이걸 쓰게 되면 반드시 그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릇도 파손되지면은 받아진 소주가 흘러내리면은 화재하고 연결이 되죠. 화재하고. 그런데 알코올은 불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방치하게 된다면 그 나중에 화재가 커져요. 다른 불은 타면서 위로 올라오니까 불이 보이는데 알코올은 불이 안 보여요. 파란 불빛이 아니라 바닥에 깔려요. 그래서 급하면은 이불 같은 거 덮으면 이불 속으로 알코올이 침투되면 이불에 불 붙어도 안 보입니다. 그럼 모르고 놔뒀다가 화재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뼈저린 경험에서 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시 부어준 물이 술이 이제 물 1리터 부었고 술은 1리터 못 부었어요. 이게 찌꺼기가 많은 거라 더 적게 부었습니다. 1리터보다 가급적 적게 붓는 것이. 다시 끓기 시작하면은 보면 이제 수증기 올라오고 그러면은 솥이 바닥이 둥근 것이었을 때는 물을 한 차례 더 부으세요. 그래갖고 솥 바닥이 둥근 부분 여기까지는 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솥 바닥에 불이 닿는 부분에서 누룽지가 안 생겨. 근데 지금 편편하니까 물을 많이 부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이 뜨거워져서 끓기 시작하면은 또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이 안에? 1리터 물 500ml에서 1.5리터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추가할 술의 양이 1.5리터 미만.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천천히 부어주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부으면 식어버리니까. 그거는 술 많이 부어서 좀 더 있어야 끓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3리터. 3리터 들어갔죠. 다시 추가할 술의 양이 3리터 미만. 그럼 점차 솥하고 내용물의 온도 편차가 적으니까 누룽지가 안 생기네. 지난번 누룩죽 써봤을 때 얇게 막만 덮였지 타지는 않았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술을 한꺼번에 빨리 부어가지고 많이 부어가지고 차가워버리면 반드시 새카맣게 타요. 새까맣게 왜? 오랜 시간 끓이게 되지. 3시간, 4시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게 되지면은 까맣게 타서 그게 이제 일어나요. 그럼 그 탄 냄새가 소주하고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치는 양은 적게. 그 다음에 이제 여같이 하라는데 이걸 너무 많이 끓기 시작할 때 너무 많이 끓으면 안 돼요. 왜? 알코올도 다 도망가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할머니들한테 배울 때는 그랬습니다. 이 안에 술이 지금 뜨거워져서 끓기 시작할 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온도 검사를 해요. 왜? 옛날 사람들은 온도계가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이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데 세 바퀴 못 돌리게 뜨거우면은 부어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 온도 감지가 어떻게 해요? 그 온도가 70도, 80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도계 없을 때는 그 경험으로 그렇게 감지했던 게 정말 뜨거워요. 그다음에 초기에 불을 제일 센 불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불을 약하게 하면은 한점씩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근데 좋은 술이면은
소주도 좋고 잘못된 술이면 소주도 품질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술 빚다가 이렇게 잘못돼서 망가진 술 갖고 하시더라도 파는 소주보다는 문화재로 지정된 파는 소주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서 배운 방법대로 하시면. 예? 일단 탄 냄새가 안 나게 되고 그 다음에 향이 좋고 쓴맛이 좋고 이제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좋다고 자신하는 것은 주독이 없어요. 주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물은 100도에서 끓죠. 증류 원리가 간단해요. 물은 100도에서 기화하는데 알코올은 78도에서 기화를 해요. 근데 알코올은 우리가 필요하기 위해서 마시기 위한 거지만 특히 잘못된 술에는 에탄올 말고 메탄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메탄올은 제일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건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죽기도 해요. 근데 이 메탄올은 68도에서 끓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안에 내용물이 끓기 전에 이 내용물을 점점 추가하라고 그랬죠. 근데 증류를 해가지고 빨리 안 친 사람들은 증류를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초류라고 그래요. 초류, 본류, 후류 이렇게 나누는 3단계로 증류를 나눈단 말이에요. 초류를 다 제거하고 본류를 받고 나중에 끝물, 후류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받아서 또 재증류를 하고 그러거든요. 본류만 한데. 초류하고 본류의 경계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분석을 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술을 안 치는 동안에 메탄올이 다 증발해서 나가버려요. 휘발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초류, 본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불 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소주 내릴 때가. 근데 지금은 경험적으로는 지금 이 안 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주끓이 안 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센 불이 식당 같은 데서 쓰는 버너 그런 게 좋긴 한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대개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니까 시간이 좀 초기에 증류 안 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요령만 잘 터득하시면은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좀 맛이 달라요. 어차피 두 개를 따로 증류하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시험해 보시면은 어떤 증류 방식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로 소주가 양이 많이 나오고 이거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저렇게 맑은 술만 하는 게 제일로 양이 적어요. 그런데 품질은 저 술이 최고죠. 왜? 이건 탈 확률이 그만큼 높으니까. 이제 기화하면은 이 구멍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이 구멍으로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서 찬물이 공급돼요. 뜨거워진 물이 이 안에 관이 있죠. 예? 고리 관. 이 관으로 여기 안에 있는 통 있죠. 안에 여기 수증기가 올라와서 수증기 기화된 알코올이 이 안에 있는 관 우기에 닿게 돼요. 그러면은 벽을 타고 결로가 돼가지고 여기를 타고 수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밑에 고여서 여 밑에 고여서 여기로 소주를 받아낼 것입니다. 이리 소주가 나오는 거고요. 더워진 여기를 통과해서 안에는 이 파이프 안에는 수증기 알코올이 올라가니까 따뜻해지겠죠.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니까 찬물이 이 관 주위를 빙빙 돌거든. 돌면서 내려오면은 여기 내려온 물은 따뜻해져요. 어? 그러니까 물을 100도로 끓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한 80도나 90도 정도로만 끓여요. 그럼 메탄올하고 알코올만 기화해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더 뜨거워지니까 물도 같이 증발해갖고 알코올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면서 이 관에
타고 돌다 올라가는데 밖에서 찬물이 돌기 때문에 결로가 생겨서 이 타고 내려와서 일이 빠지는 것입니다. 저기도 저 소주꼬리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방법을 하실 때는 우선 여기다가 먼저 끓여서 술을 안칠 준비가 되지면은 물이 안에 전체 끓으면은 나중에 휴대용 부스터에 올려가지고 이 장치만 올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안에 여기도 안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이 구멍으로 수증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찬물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 찬물 그릇 바닥 밑에 수증기가 닿아서 찬물에 결로가 되겠죠. 그리고 요 방울방울 떨어지면은 이 안에 이쪽에 지금 안으로 만져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삥 둘러서. 그럼 그 여기에 방울방울 떨어진 소주가 보입니다. 그래서 삥 돌아서 이리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제 옛날 것은 이 위에 부분이 터졌어요. 여기 바로 물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자배기 올려서 떨어뜨리게끔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것까지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음병 넣고 찬물만 부어주면은 얼음병만 바꿔주면 되죠. 옛날에 이제 물 퍼다가 붓고 뜨거워지면 또 퍼내고 찬물 붓고 계속 이걸 몇 번을 해요. 12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증류가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류하려면 두 사람이 4시간, 5시간 동안 꼼짝 여기에 매여서 한 사람 계속 물 퍼주고 물 바꿔주는 일, 한 사람 불 떼는 일. 그러니까 소주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거 아래쪽, 위쪽 그러는데 이게 냉각 사관. 아까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냉각수 그릇 이걸 귓대라고 그래요. 귓대. 이게 꼭 뭐같이 생겼죠. 예? 시집 안 간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무엇인지. 근데 이게 외형상으로 좀 보기 흉하게 생겼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없이 그냥 이 관으로만 바로 연결되면은 소주가 나올 때 소주가 핑핑 쏩니다. 밖으로 튀어나가요. 근데 여기다 공기를 넣어주면은 똘똘똘똘 타고 내려요. 그러니까 과학이에요. 근데 옛날 옹기 만드는 사람들은 무식한 놈들이 옹기 만든다고 홀대했단 말이죠.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겠지만 이 스텐으로 만든 거, 양은으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옹기로 만든 소주를 각각 비교 시험해 보면은 어떤 게 풍미가 훨씬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열전도율이 낮죠. 그 불을 잘못 떼더라도 술이 지나치게 끓어서 많이 나오거나 지나치게 술이 적게 나오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자체 열을 갖고 있고. 근데 여기서 불 조절만 잘못해 버리면은 확 나오다가 술이 안 나오다만 이직거리를 한다라 불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다행히 깼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지지만은 열 전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점에서는 불을 세게 가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나쁜 뜻으로 보면은 금방 끓었다 금방 식었다 하기 때문에 불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찌그러졌네. 네,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작아요? 아, 뭐 물 좀 붓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남자 꽁당꽁당 작은 건 넣어주세요. 네. 그것도 이걸 전기는 어디가 있어? 아, 이쪽. 아니 그대로 놔두세요. 네? 그 부스타. 이거 냉각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물그릇을 드세요. 아, 이쪽. 자기가 자꾸 쓰는 화력이고 용기면은 방울방울 떨어지게 딱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떨어진 걸 보는데 여기서 숯방울이 똥독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수돗물 쫄쫄쫄 흐르듯이 줄줄 흘러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럼 물이 많이 섞여 나온다는 뜻이에요. 불이 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떡 떨어지면은 그 최고 좋은 술이에요, 사실은. 근데 양이 너무 적게 나와. 그러니까 비경제적이란 말이죠. 근데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연속적으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여자분들 진주 목걸이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 진주 목걸이처럼 방울방울 떨어진 게 보였을 때가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럼 품질도 좋고 술량도 많이 나오고. 근데 한 방울 떡 떨어진 것이 최고의 술은 돼요. 근데 보통 증류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술이었다고 칠 때 한 마를 증류하면은 5리터 정도를 소주를 얻을 수가 있어요. 3분의 1로 잡으면 돼요. 3분의 1보다 좀 못 나와. 근데 이건 망가진 술이라 이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증류를 하면은 그 소주가 멀쩡한 술보다는 훨씬 품질이 좋아요. 여러분들 파는 술들보다는. 네, 빨리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건 메탄을 제거하고 나면은 초류는 좋은 술로 하면 80도까지 나와요. 처음에 나온 술이. 그러니까 요거 이 불하고 여기 거리가 가급적이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TV 화면 같은 데 보시면은 저거 소주꼬리에서 깃대 나오는데 수증기가 보여요. 이렇게. 그건 다 알코올이 증발하는 거예요. 허실되는 거예요. 소주꼬리 여기서 수증기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래야 소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수증기가 도망가면서 소주방울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줄줄줄 쫄쫄쫄쫄 흐르는 것이요. 물이 많이 나오고 불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불 조절을 해야 돼요. 네. 그러고 그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면은 쓴맛이 많아져. 물하고 알코올이 분리돼서 나오는 건데 물하고 알코올이 많이 섞이면은 물이 많이 섞일수록 술 맛은 소주 맛은 써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팔고 있는 소주가 술 마신 사람들이 소주 마시면 인상을 쓰는 이유가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쓴맛을 잡으려고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미료 자체도 많이 먹으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 마시면 인상을 쓰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여기 나오는 속도 조절을 해서 불 조절을 하시고 처음에 나온 소주, 초류 분리해놓고 본류 분리해놓고 나중에 후류 먹어보면 여기 떨어진 것을 간간히 체크해보면은 한 방울 입에 넣어보면 초기에는 혓바닥에서 다 증발해버려요. 도수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입안이 화해지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소주 맛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오면 밍밍하니 소주 냄새는 나는데 물맛이 많이 느껴져.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였을 때 증류를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양을 얼마라고 딱 단정을 못 짓는 게 이 소주 품질이 안에 들어간 술의 품질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많이 부었고 술이 좋은 것이면은 소주가 많이 나올 것이고 저것하고 이제 나중에 소주 얻어지는 양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것은 알코올이 이렇게 많지 않은 술이니까 소주 양이 적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정상적인 것 양 지금 부은 양으로 감안하면 지금 5병 조금 못 부었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1.5리터 정도 얻으면은 많이 얻는다고 봐져요. 발효주의 저장성, 재발효, 산패 등 술이 쉬어지는 것 등 이게 이제 단점이잖아요. 위에서 가열하여 물과
통상적으로 전 세계가 소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주라고 그러죠. 근데 실상 이제 이것이 증류식 소주라고 증류주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데킬라, 뭐 보드카, 위스키, 브랜디 이런 술들이 다 증류주에 속하죠. 중국의 고량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주라고, 일본에서도 소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양권에서는 이제 끓인 술 저런 의미에 끓일 소자를 써가지고 소주라고 부르고, 그 원리는 종류는 일단 발효시킨 술은 알코올 도수 20% 미만을 발효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켜가지고는 알코올 도수 20% 이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론상으로. 그러나 실제로 발효를 시켰어도 23% 이상까지 알코올 도수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20% 미만의 술이 나오니까 20% 이상의 술을 증류한 소주로 증류주로 구분하고 20% 이하를 발효주 또는 양조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조주들은 부드럽고 맛이나 향이 좋지만은 단점이 오랫동안 보관을 못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수가 낮으니까 재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맛이 변질돼진다. 그다음에 쉬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세계화된 술의 대부분의 술들은 다 증류주들입니다. 그렇게 유통이 가능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과 알코올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알코올하고 물을 분리해버리면 알코올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얻은 술을 통상적으로는 20% 이상.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세법은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우리나라 소주는 지금 16%, 14%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발효주하고 소주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걸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발효주의 도수까지 소주가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소주 회사들이 명분은 소비자들이 저도주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말을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저도주, 적당히 마시고 즐기는 쪽이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많이 마시고 취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건강 생각에서 즐기는 쪽으로 가면서 발효주를 선호하니까 소주가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수를 낮춰가지고 약주하고 발효주하고 알코올 도수를 맞춰버린 거죠. 근데 약주는 비싸고 소주는 싸니까 어떻게 해요? 소주 쪽으로 다시 사람들이 옮아갔죠. 그게 이제 경제 상황하고도 만만. 우리 IMF도 겪었죠. 뭐 위기 겪었죠. 금융위기.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소주 쪽으로 많이 옮아서 소주가 소비가 얼마나 되는가 보세요. 소주가 약주 도수까지 내려오면서 약주 시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가격 차이 때문에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정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증류주의 소주의 원리는 간단해요. 물의 비점이라고도 하고 기화점이라고도 해요. 수증기로 물이 끓는 온도를 가리킵니다. 100도씨이고 알코올 B점은 78도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코올이 알코올이 끓는 온도까지만 가열하면은 물은 기화하지 못하는 거죠. 네. 알코올만
자, 수증기 상태로 하면 위로 올라가죠. 예? 상승한 수증기 형태의 알코올을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은 아까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발효주에는 독성이 있으니까 제거해야 하고 마셔야 된다. 자, 메탄올은 젤로 먼저 기화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초기 증류액, 이것이 메탄올이에요. 함량이 메탄올이 제일 많이 섞여 있겠죠. 낮은 온도에서 올라오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기화해갖고 냉각된 알코올이 메탄올로 함량이 제일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증류는 소주 내리기는 초류, 본류, 후류 3단계로 구분. 초류와 후류는 버리거나 재증류, 이제 메탄올, 초류는 메탄올이 많이 섞여 있지만 알코올도 섞여 있겠죠. 에탄올도.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음에 증류할 술에다 넣어서 다시 증류하면은 알코올을 그만큼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법은 저 어렵게 해서 증류할 술이 우리가 비싼 귀한 쌀 갖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지는 손실을 없애라는 거고, 저걸 나머지 찌꺼기를 증류 폐액이라고 그래요. 소단에 나중에 술이 남게 된다면 거의 안 줄어요. 조금 줄어들고 그것을 버리게 되지만 생활 하수가 다 오염이 되죠. 응? 그러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알코올은 메탄올 같은 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셔요. 그래서 서울 시내 같은 데는 증류주 면허를 안 내줍니다. 오폐수 오염 때문에, 생활 하수 오염 때문에. 그래서 다 서울에 문배주 같은 것도 경기도로 왔잖아요. 김포로 갔단 말이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뭐 아까 초류를 제거하는 방법 요것만
염두에 두시면 안치는 술 안치기만 하시면 초류는 걱정할 것 없고 후류도 버릴 일은 아니에요. 사실상 쓴맛이 많아지고 술이 잘못하면은 증류 속도가 빨라버리면 불을 세게 해버리면 술이 뽀얗게져요. 그걸 백탁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 품질이 떨어진 거죠. 술이 깨끗 투명해야 되는데 불투명해지면 상품의 질이 떨어져요. 혹시 하다가 증류 저렇게 시켜놓고 딴 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소주가 받아진 소주가 뿌옇게 되지면은 아까 유리잔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받아보면 알아요. 맞고 투명한지 뿌연지. 잘못하면은 이제 불 조절을 잘못하거나 불이 또 세지거나 냉각수 교환이 안 되지면은 소단이 뜨거워지니까 술이 소주가 전체가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재증류를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연료 낭비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그 소주를 받아가지고 냉동고에다 두세요. 냉동고에 둬야 되는데 실상은 18도 이상은 돼야 돼. 영하. 아니면은 냉동고에다가 오래 두세요. 그럼 그 뿌옇게 됐던 백탁액이 지끼리 응고가 되죠. 그 단백질이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응고가 되지면은 나중에 솜 같은 거 필터링으로 살짝 따라내면 그것만 또 깨끗이 제거가 되죠. 그래갖고 순수하게 돌아와요. 혹시 버리지 마시고 잘못됐더라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가고 이 후류가 많이 섞여질수록 도수가 낮아지고 초류가 알코올 도수가 가장 높고 본류가 중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본류를 왜 80% 정도 되는 소주가 초류에 나오는데 이게 그냥 원샷 하면은 식도 구멍 빵 끊어요. 응? 그러니까 위천공이 생기거나 식도에 구멍이 난 사람들은 다 원샷 하는 사람입니다. 독주들을. 장기간 오래 하면은 그냥 식도 이렇게 내려가고 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구멍이 뚫려요. 그만큼 소주는 독이 있다는 거거든요. 독한 술일수록 원샷해서는 안 돼. 근데 묘하게 우리나라는 술만 마시면 첫 잔 원샷 독촉을 해요. 응? 진짜 무식한 짓거리고 건강 생각하면 절대 원샷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게 서둘러도 소주는 3번 정도 나눠서 마시는 쪽으로 조금씩 그 다음에 음주 속도를 가급적이면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 늦추라는 것입니다. 음주 속도가 빨라질수록 건강에 대한 데미지가 커지고 빨리 취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근데 천천히 드시면 아무리 독주라도 훨씬 덜 취하고 건강도 덜 해치고 즐겁게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상 조금만 마셔도 빨리 취하고 숙취가 적다. 빨리 깬다. 이 장점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다고 보면은 술은 실상 약이 아니라 취할 거리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란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려고 마신다. 아편하고 똑같은 거죠. 마약하고. 마약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알코올을 마약으로까지 규정할 정도로 강하게 취급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즐거우려고 마시는 것이니까 알뜰딸해야 기분이 좋죠. 왜? 싫으면 다 잊혀지거든.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거의 사실상 고도주로 갑니다. 먹다가 마시고 남아도 또 마실 수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와인을 우리가 사다 마시면은 와인 사다가 마시고 남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요리에나 쓰라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마실 때 마시고 났다 나중에 보관하면 술 맛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발효주고 우리나라 술도 발효주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술은 두고두고 마셨다 한꺼번에 못 마시면 그러고 맛이 변했다고. 자기가 잘못해서 술이 변한 건데 술 만드는 사람이 잘못 만들어서 술이 변한데 그런 상식 바뀌기 일인 거고, 와인이 그런 얘기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발효주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냉장고에서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면 그 술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저 먼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온도 변화를 몇 번을 거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인을 해서 나와서 포장해서 택배로 화물차로 가갖고 비행기에 실어서, 아니면은 싸구려 와인들은 배로 오죠. 한 달씩 와. 그래서 하역장에서 내려서 또 한 달. 유통회사까지, 수입회사까지 가는 데까지 또 기간이 있죠. 거기서 또 다시 샵까지, 백화점이고 어디 마트까지 가는 데까지 또, 그러면 와이너리에서 출고될 당시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고급 와인들은 유통기간 줄여서 항공기로 오고 온도 별도의 냉장 탑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통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3만 원, 2만 원 하는 와인을 그렇게 하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런데 그 와인이 맛있대. 온도 변화 수차례 겪어서 다 변질되는, 프랑스 원산지에서 마셨을 때하고 한국이 들어오면 천차만별의 와인 맛이에요. 그런데 그 와인은 그렇게 비싸게 사서 마시고, 왜 우리나라 술은, 우리나라에서 유통기간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어요? 요새는 물류 수송이 빨라가지고 택배가 세계 최고라고 해요. 이틀이면 오늘 발송하면 내일이면 도착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유통되는 술도 안 사 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술이 좋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실상 증류 원리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자, 술에 소주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당질. 당질이 뭐예요? 원료. 쌀이면은 쌀 소주인 거죠. 보리면은 보리소주.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소주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위스키라고 그러죠. 어? 우리나라에서 보리소주도 위스키나 똑같은 건데 왜 우리나라 보리소주는 싸게 사서 마셔야 되고 위스키는 비싸게 사서 마셔야 되냐고. 고급지니까. 고급지니까요? 외국은 다 고급지게 보이잖아. 네. 어떻든 포도주, 포도 브랜드. 그게 브랜드. 브랜디라고 그러죠. 브랜드. 네? 자, 용설란, 데킬라. 데킬라. 이게 선인장 열매예요. 어? 그다음에 수수, 고량주. 자,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쌀로 빚으니까 쌀 소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쌀이, 보리도 우리는 쌀, 수수도 쌀,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건 개념, 이건 이때는 맵쌀을 가리키는 거고, 일반적으로 쌀 그러면은 찹쌀이면 찹쌀 소주, 맵쌀이면 맵쌀 소주, 보리면은 모소주. 한문으로 보리면은 모소주 그랬습니다. 보리 매자가 이렇게 써요. 보리 뭐. 이것은 뭐예요? 쌀을 뜻해. 보리 쌀을. 그렇죠? 쌀이 아닌 보리면은 뭐라고 그래요? 맥주 또는 맥소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리면은 대맥소주가 되는 거고 밀이면은 소맥소주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당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증류 횟수. 한 차례, 오늘처럼 한 차례 증류하면은 단양 1차 소주, 2차 내지 3차 증류하면은 이것을 중양 소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위스키도 맥주도 다 한 번 1차 증류, 뭐 1차라고도 하겠습니다. 1회 증류한 소주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주 가운데 3대 명주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강고, 가목로, 중력고 같은 술은 2차, 3차 증류주예요. 저 증류한 소를 또 한 번 증류를 또 해. 이게 받아는 소주를 솥에다 넣고 끓여서 또 증류를 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물이 제거되니까 도수가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어? 아마 보드카 같은 게 60도, 70도 이렇게 한 술도 한 번 증류해서는 저게 도수 높은 술을 많이 못 얻어요. 증류를 2차례 하면은 도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비싼 소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하자면은 브랜디나 위스키 한 번 증류한 술을 저렇게 비싸게 받는데 우리나라 2번 증류한 가목로나 이강고나 중약고 같은 술은 훨씬 더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실상은. 그런데 이 술이 위스키 한 번 빚은 싸구려 와인 위스키만 또 값을 못 받아도요. 술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조 횟수. 자, 단양주가 있고, 이양주가 있고, 삼양주가 있고, 그러죠? 네? 그럼 소주도 단양 소주, 이양 소주, 삼양 소주 이래요. 어떤 것이 더 비싼 거겠어요?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를 얘기를 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안동 소주는 단양 소주고, 소곡주나 남한산성 소주는 이양 소주고, 문배주는 삼양소주고 그래요. 근데 삼양주가 단양 소주보다 값이 더 싸. 브랜드 인지도가 더 낮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귀로 마신다는 얘기를 해, 술을. 소문 듣고 간다. 술을 진짜로 좋은 술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동 소주가 유명하다더라니까 못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동소주 가운데는 삼양소주 안동소주가 있고 단양소주 안동소주가 있어. 이것은 조 누구 씨가 빚는 거고 이것은 박 누구 씨가 빚는 거예요. 조카가 친구예요? 자, 이 소주에다가 자, 첨가물 유무 송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소주 이름은 송순주. 뭐 참 V주를 빚어가지고 V주를 증류를 했어요, 소주를. 그럼 그 소주 이름이 뭐예요? V주. 근데 V 소주 그래 또. 뭐 여러 가지 술이 나올 수 있겠죠. 한약재 들어간 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술이 진달래 갖고는 두견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종으로는 소주에 들어가는 거고 이름은 아니 처녀 때나 아줌마 때나 할머니 때나 이름 똑같이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집 가면 이름 바꿔요? 바꾸려고요. 자식 낳으면 이름 바꿔?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그냥 이양주를 송순주를 빚은 거나 내린 술도 송순주라고 하면 왜 그렇게 나누지 않았을까요? 옛날엔 다 나눴어요. 요새는 그런 상품들이 안 나와서 없어진 거지. 응?
지금은 그런 술이 비싸지잖아요. 소주값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고 일단은 애시당초는 면허를 안 내줬어요. 일본식 소주밖에는 면허 안 내줬고 소주 공장들은 다 희석식 소주만 만들었잖아요. 그 싼 소주 만드는 그 회사들 보호하려고 우리 방법으로 만든 송순주 같은 소주는 면허를 안 내줬다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 이러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좋은 소리 듣겠냐 하는 거잖아요. 못 듣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소비자가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아무 의식이 없었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희석식 소주에 지금 국세청 광고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소주 희석식 소주 광고는 세계에서 제일 순수하고 깨끗한 술이라는 거예요. 이 광고 카피가. 맞아. 그럼 순수하고 깨끗하다니까 사람들은 멋모르고 그 술을 사서 마시는데 왜 증류했기 때문에 순수한 주정이다 물 탔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증류수 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첨가물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소주처럼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술이 없어요. 그럼 이 얘기를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술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술 맛이 나쁘든 좋든 상관이 없어. 첨가물로 맛을 여러분들 입맛에만 맞춰 내놓으면 된다. 이것이 대기업의 논리다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들 그 술을 사서 마시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농약 안 친 거, 비료 안 준 거 사 마시는 유기농까지 갔죠? 네. 그렇죠? 근데 왜 술은 그러고 지금도 그 모양이냐고. 술에 대한 생각은 없어. 그런데 술을 떠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이야.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번 보세요. 주변이고 뭐든. 술은 그만큼 많이 마시게 되고 한국 사람들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민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런 방구도 제한을 안 한다면 이 제기를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얘기 이런 얘기하면은 죽일놈 그러지 저쪽에서. 네. 막걸리에 첨가물 들어간다는 얘기를 내가 매스컴에 나가서 하면서부터 막걸리 협회로부터 얼마나 항의받고 소주회사로부터 항의받고 한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목숨의 위기까지 느낄 정도였어요. 왜? 아무도 소비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희석식 소주에 첨가물 이게 독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왜 소비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 깨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소주 회사들이 불안해진 거잖아요. 제발 그냥 조용히 좀 있어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해도 이게 그냥 책으로 뭐 자료로 다 돌아다닌 게 이제는. 근데 아직도 소비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왜 먹을 것은 그 비싼 건 유기농 찾으면서도 왜 술은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첨가물이 들어간 이건 첨가물은 이제 나쁜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부재료를 뜻합니다. 부재료. 이 첨가물에 대한 경계가 참 애매해요. 요새 일본식 입국식으로 술 만드는 회사에서 첨가물을 한 가지 쓰고 있는데 전통적인 걸 써요. 우리가 술 빚고 있는 누룩이 우리 술에서는 발효제잖아요. 입국식으로 일본식으로 술 만드는 회사들은 누룩을 첨가물로 써. 그러면 일본식 술에서 우리 누룩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술 누룩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그건 누룩 냄새 나니까 전통주라고 그래. 이게 어느 나라 법인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든 그럼 뻐꾸기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이 응용하는 게 있습니다. 소주에 이미 만들어진 소주에 부재료를 첨가해서 맛, 색, 향을 좋게 만든 술. 이것을
혼성주 한자로 쓰면은 외려는 리큐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요새는 전부 리큐류를 전체 술이라는 개념으로 다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의 리큐류 또는 혼성주라고 하는 것은 소주에다가 여러분들 집에 다 하나씩 있죠. 당금술 소위 말하는. 당금술이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다 당금술 하나도 없는 사람, 당금술을 집에다 하나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세 사람 뿐이에요. 네. 없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진짜로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1차적으로 당금술을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소주의 종류, 두 번째 소주의 도수, 세 번째 부재료의 양, 네 번째 담금 용기, 다섯 번째 보관 장소. 자, 소주의 종류는 오늘 여러분들이 증류해서 내린 술처럼 저렇게 되면 저 술 그냥 마시는 거죠. 지술에는 일체 조작을 안 하잖아요. 뭐 넣지도 않고 저 술이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금술로 파는 술은 이미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화학적인 첨가물이. 그래서 차라리 저런 당금 소주가 없으면은 중국의 꼬량주나 맥주나 위스키나 브랜디 사다 가세요. 그냥 당금주 사다가 제발 하시지 말고. 그 산 이유가 뭐예요? 값이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만든 소주를 한 마를 담아고 과실주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과실주가 얼마나 비싼 술이 되겠는가. 그렇죠? 근데 마트에 가서 한 말 사면 몇만 원, 1, 2만 원, 2, 3만 원이면 다 소주를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빚어서 저렇게 한 술을 한 마리에 2, 3만 원에 살 수 있겠어요? 40만 원, 50만 원 갑니다. 저렇게 하면은. 그것도 싼 거죠. 왜? 1리터 700ml 위스키 한 병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20리터, 18리터 한 마리에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어. 10만 원 미만이에요. 아무리 좋은 당금주도. 싸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싸다는 데는. 1차적으로 좋은 원료가 안 됐고, 좋은 처리 방식으로 안 돼서 정상적으로 빚은 술이 아니고, 그건 순수하니 원료가 뭔지도 모르는 주정이에요. 어떻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담근 술은 소주의 도수가 몇 도예요? 30도, 35도. 네. 제가 30년 전에 술 배우러 돌아다니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뭐냐, 할아버지 인삼주 담으려면 뭔 술이 좋아? 그러면은 빼갈 그랬어요. 빼갈이 몇 도예요? 40도 이상입니다. 45도, 50도 이런 술입니다. 당금술의 도수는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침출 효과가 빠르고, 추출이 잘 되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도수가 30도나 25도짜리, 요새는 25도까지 당금주로 내려요. 그러니까 도수가 낮을수록 싸지죠. 그러니까 싼 술을 사왔으니까 도수가 낮으니까 어떻게? 보관 기간. 오래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머지 분들 중에 6개월 이상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근은. 3개월 이상. 1년 이상. 술로 쓰는 건 아닌데. 술로 쓰고 있는 건 아닌데. 3개월 이상 된 거 있으면은 저 개인적 같으면 그 술 버리거나 안 마십니다. 마시지 죽을 때까지 전시용으로 놔두시라고. 먹지 말고.
자, 왜 그러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당금주를 사시면은 쓰시면은 부재료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가득하고 꼭 쟁여놨어. 그것은 술 맛을 나쁘게 하는 것이고, 많이 들어갔어도 도수가 낮기 때문에 추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아까 1차적으로는 소주의 종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담금 용기가 뭐냐 이거죠. 유리병, 페트병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아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아리로 들어갔으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왜? 담금 용기를 페트나 유리를 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 지하실이나 땅에 안 묻어놨어요. 거실에 진열장에 착 해갖고 요새는 조명까지 아주 멋있게 해갖고 오는 손님마다 잘하는. 그런데 그 거실이 1년 12달 사계절 변화를 겪죠. 온도 변화를. 그렇죠? 온도가 변화를 겪으면 식품은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죠. 근데 조명에 의해서 자외선이 투과가 되면 화학적인 변화가 더 촉발이 되죠. 그러면 이게 안에 뭐가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죠.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당금주 드시면 남자들이 안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고. 왜? 그러고 차라리 가서 막소주 사서 마셔. 오히려. 이유가 뭐냐? 부작용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담그면 좋은 줄 알고 오래 뒀어. 그러니까 이게 썩은 음식이지 먹는 음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삼 같은 거 뭐 산양산산 놔두면 10년, 20년씩 또. 네. 그래서 술 색깔이 아주 새카맣게 변해 있어요. 근데 밀폐까지 시켜놨어. 변질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걸 드셔서 한번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는 수명이 있어야 돼. 수명이 없는 것은 그건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먹거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술만 갖고는 오래 두면 좋은 줄 알아. 오래 두면. 안 변해야 되는 것이 또. 소주를 빼고는 다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데 침출이 잘 돼. 자외선 투과 온도 변화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촉발이 돼. 그렇죠? 유리병이나 페트병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요. 근데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아리에다 담아서 땅속에 묻거나 그늘진 데 광에 창고에 처박아 뒀어요. 근데 여러분들 술병은 전부 거실에 안방에 진열장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위스키고 브랜디고 서양 술들 어디다 보관한지 들어봤죠? 오크통이에요. 그렇죠? 이 오크통을 보관하는 장소가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실에 조명이 뭔가요? 붉은 등이에요. 화장실에 쓰는 옛날. 근데 여러분들은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오는 거 아시죠? 밖에서 또 햇볕까지 들어와. 남양이에 때 집이. 전 세계 술에 건더기가 있는 술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의 술에 건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술에 인삼 들어있고 뭐 오가피 들어있고 다 건더기가 들어있어. 특히 매실 같은 거. 왜? 그동안 다 향료 내서 인삼 향 넣어서 인삼주 흉내낸 술을 지금까지 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오직 하면 매실 건더기 띄하고 진짜 매실주라고 속이냐고. 자, 그러면은 열매 같은 들어있는 열매를 깨보면 어떻게 해요? 겉이 있고 핵과 있고 나중에 씨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씨앗가 있죠. 떡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음에 발화할 거죠. 여기 알코올이 침투되지면 어떻게, 이건 생명체인데. 죽게 되죠. 독이 되죠. 그래서 씨앗이나 열매를 이용한 술들은 3개월 이내에, 매실같이 독식이 있는 것은 2개월 이내에 다 건더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금목피, 뿌리, 이파리, 줄기, 이것들은 6개월 이내에 다 건더기를 제거하고 10년을 두든 20년을 두든 두는데 오크통에 두는 것 대신에 항아리에 둬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죠?
지하실 대신에 땅속에 묻거나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 냉장고도 사실은 안 좋아요. 왜? 문 열면 조명이 켜지죠. 세계 술은 아무도 건더기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어. 이건 그동안 사람들이 그만큼 기업하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속았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못 먹었다는 뜻. 그러니까 없으면 안 밀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똑같은 그 우리 같은 일을 지금 우리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겪고 있잖아요. 한국이 인산들이는 인산주처럼 한다고 사간답니다. 그런데 보기 좋으라고 유리병에다 담아서 하얀 투명한 병에다 담아서 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또 갔다가 또 한국에 코리아 인삼이라고 진열장에 또 넣겠죠. 네. 먹든지 말든지. 이게 술을 자랑거리로 내보내고 청기 누설 보면 막 병에다 이렇게 하고 수십 개가 있어요. 몇 년 있다 자랑하잖아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제 얘기가 틀린 거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구석에 가서는 이 짓거리 하고 앉았어. 근데 이게 먹을 수 있겠는 거야. 집에 만들어 이게-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장식만. 아니면은 그냥 불러다가 그냥 인심이나 써. 나는 마시지 말고. 근데 나는 안 망가진 게 괜찮아져. 인심은 다 쓰고. 근데 많이는 먹지 마라 그러지. 자, 이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당금주가 왜 생겼냐면은 한때 우리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정부에서 뭘 했냐면은 부존 자원을 활용한 지금 같으면 구황식들 먹거리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인구는 팽창하고 이때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구황식이었던 것들 지금 다 건강에 좋다고 해갖고 막 TV에서 계속 홍보하잖아요. 그걸 요리사들을 불렀어요. 요리사들을 방송에 내보내서 그때 나오는 거 과잉 생산되니까 소비가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술로 담그라. 술로. TV에서 카메라로 잡으려 하는데 항아리 새까만 항아리 잡으면 뭐가 보기가 좋겠어요? 유리병으로 보여주면 당근 양까지 카메라 잘 잡히죠.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건 여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근 용기 병이 아주 수십 종류별로 매실 나올 때 되지면 매실주 안 담으면 이상한 집이 될까 봐서 따라서 담고 앉았잖아요. 근데 매실은 뭐 독성이 만들어져서 2개월 이내에 건져야 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실주는 건져내는데 다른 재료들은 안 건져내. 오가피가 얼마나 좋다고 막 하는데 구기자가 좋다고 하는데 가득 들었다니까 병에 가득. 부재료는 10%면 됩니다. 술량의 1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도수 높은 술을 사용해서 부재료 조금만 넣고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거나 싸구려 술 도수 나중에 많이 넣어봤자 추출 효과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재값이 더 술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낭비라는 거죠. 왜? 추출이 다 안 되는데 시간이 오래 갈수록 술은 변질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새 일부러 남편은 빨리 보내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집집마다 이래요. 다 집집마다. 그거 먹으면 빨리 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본인이 먹어보고 실습 해봐. 그러는데 요새 남자들 갈 데가 없어. 불쌍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좋아하는 약을 사갖고 먹여. 근데 눈치채고 안 먹는다니까. 머리 아프더라고. 자,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예? 이제 이러면은 저 사람은 맨날 비평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방법은 청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간식이 됐든 정식 저 소주거리가 됐든 무겁고 비싸고 불편하고 해요. 근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술 빚는 도구만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소주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안 치는 데까지는 똑같아. 술 안 치는 데까지는. 예? 그러면 이제 집에 시루는 하나씩 있겠죠.
버두밥 쪘으니까 시루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루를 여기다 올려. 어? 시루를 올린다고요. 시루 올리고 저 소주꼬리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여기다가 술병을 받쳤죠. 네. 소주 받는 그릇을 여기다 놨단 말이죠. 시루를 할 때는 술 받는 그릇을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솥뚜껑 뒤집어 엎어서 여기다 시루병을 붙이고 여기다 찬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이제 60만 원 벌었습니다. 소주꼬리 값이. 그래서 이게 방법을 안 가르쳐줘야 소주꼬리를 하나 더 팔아먹을 거인데. 선생님 최고. 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나온 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처리를 받아낼 수 없다는 단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 처리 제거하려면은 먼저 해서 얼른 버리고 다시 시루번 또 해야 돼. 그러면 차라리 초기에 한 70도까지 열어놔버려. 열을 올려놓고 아, 그러니까 아까 방법으로 하라고. 알아서 해. 자, 알아서 해 그것은. 그 어떻든 이 방법이었어. 네. 시루도 없는 사람이 있어. 시루도. 예. 시루도 없는 사람은 이 솥 안에다가 병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술을 병 안 잠기게 해야 되겠죠. 빈 병을 넣으면 병이 뜨죠. 쓰러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무거운 돌멩이 하나 넣어놔야지 안 뜨게. 그리고 솥뚜껑을 이렇게 올리면 돼요. 진짜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궁이다 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이것은 술이 많이 써요. 여기서 이 간격이 짧으면은 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루를 올리는 것이 후기에 발달한 거예요. 시루 올리니까 왜 여기서 물을 끓는 데서 여기까지 다 갖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이 안 올라가지. 물은 높은 온도에서 기화하고 알코올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이제 이 방법, 초기에는 이 방법이었고, 그보다 더 원시적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두꺼운 돌을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끓이면은, 여기다가 대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쪼개서 중간에 막힌 마디 있죠?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가운데를 다 구멍을 내요. 그 다음에 두 개 쪽을 맞붙여. 그리고 이렇게 이쪽 한쪽은 꺾어서 이렇게 내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병 받쳐놓고 받대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얀 무명배천으로 칭칭 감아 새지 않게끔. 그래 놓고 계속 여기다가 찬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냉각이 되게끔. 이게 원시시대 때 소주 증류법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이제 민간에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소주 약으로 쓰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했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아까 냉각수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방울방울 떨어지죠. 여기 타고 내려들어. 근데 여기 이제 시루 구멍을 뚫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아까 이 방법으로 많이 썼고,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맨 마중에 개발된. 예. 그러니까 게으르면 이 물그릇을 큰 것도 올려야 되죠. 응? 물그릇은 큰 것을 올릴수록 좋아요. 냉각이 잘 되니까. 솥뚜껑을 올리면 물 양에 올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올리겠어요. 금방 물 갈아줘야 되게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은 간단하지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술을 얼마나 붓을 때 여기에 몇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얼마나 찼는지를 한번 봐야 돼. 계속 모르고 방치해보면 이제 넘쳐서 다시 들어가죠. 계속 순환하죠. 네.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두세 시간이면은 기본적인 실패한 술 갖고 하면은 두세 시간은 소주 얻어낼 수 있어요. 이 소주를 이렇게라도 해서 소주 증류 연습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술을 빚다가 실패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실패한 술은 망가지더라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면 소주 뽑아서 마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일러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술은 증류해서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냥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소주는 아무리 독을 없애고 증류해서 잘 증류를 해도 소주에는 독이 있어요. 그 중에 소주 가운데 찹쌀 소주가 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빚기를 찹쌀로 유도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가급적이면 소주 만들어 드실 궁리 하시지 말고 잘된 술은 발효주로 마시는 게 제일 좋고, 변질될 것 같으면은 그 술을 증류해서 맛이 없어지면은 왜 수명이 있으니까 증류해서 보관해뒀다. 이 술은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술은 아까 도자기병 말고 옹기병입니다. 옹기. 병도 술병도 옹기병이래. 도자기병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옹기병이라 해야 되고, 아니면 아까 같은 술 담는 항아리에다 담아서 땅에 아예 묻어버리세요. 묻어버리는데 얘기까지 해줘야 되나? 김장떡 묻을 줄 아신 분? 김장떡 어떻게 묻어요? 땅 파고. 비닐로 하나 깔고 네. 땅구덩을 이렇게 파면은, 예? 볏짚, 네, 볕집. 볏다누를 여기 다 깔아요. 그리고 여기다 항아리 넣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볏짚 잘라갖고 흙을 이렇게 덮어서, 이것은 김장떡도 마찬가지, 젓갈도 마찬가지, 모든 발효 음식이 땅에 직접 항아리가 닿으면은 흙 냄새가 배요. 술은 심해. 그러니까 볏짚에다 이거 옷을 입혀주면은 볏짚이 물을 먹어요. 땅 속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직접적으로 냄새가 안 배, 흙 냄새가. 그냥 묻잖아. 그냥 묻어. 그러니까 별거 다 배우네. 왜? 맨 땅은, 참 봐보세요. 맨 땅은 비가 와도 여기서 스며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삽질을 해서 건든 땅은 물이 잘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와버리면은, 여기 묻어둔 데 비가 고이면은 반드시 항아리에 배게 되집니다. 흙냄새가 밴다. 그래서 술을 다 망쳐요. 이게 소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효주도 마찬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김장했어. 그러면은 물이 안 닿는 거 지하에다가 물으면은 왜 지하에 두면 좋죠. 지하가 없으니까 땅에 묻어라 하는 것이고, 오래 보관하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김장할 것에 대비해서 술독도 똑같이 이렇게 보관하면은 좋다는 것이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처음에 나온 거 찍어서 맛봤죠? 이제 중간에 나온 것을 맛보시고, 또 나중에 끝날 무렵에 한번 맛을 보시면 술맛이 자꾸 변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어느 단계 가서 자기가 증류를 중단하면 돼요. 아니면 받아둔 것을 빼놓고 나머지 것만 따로 받으면 되죠. 그렇죠? 예. 소주는 아무리 적게 숙성을 시켜도 6개월 이상은 시켜야 돼요. 그래야 독이 1차 없고, 아까 독 얘기하다 그랬는데, 소주독을 없애는 방법. 한국 사람들은 목구멍이 아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훨씬 더 독촉을 해요. 예.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소주에, 이 같은 방법으로 증류한 소주에 숙성을 안 시킨 술이든 숙성을 시켰던 술이든 똑같이 하면 좋아요. 소주독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 술에 벌꿀, 천연 벌꿀, 토종꿀이면 더 좋겠죠. 토종꿀 한 2숟가락, 얻을 수 있는 양에서 2숟갈 정도 항아리에다가, 요 받을 그릇에다가 벌꿀 2숟가락 정도 놔둬요. 부죠. 그리고 소주 받아서 이거 그대로 통째로 숙성을 시켜야 돼. 그럼 벌꿀이 들어가면 소주독이 중화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꿀물 타서 아침에 마시게 하죠. 이유가 있어요. 주독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소주도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찹쌀로 찹쌀술이. 네, 해도. 네.
아까워서. 여기 제가 이거를 깨지는 않아요. 깨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게 눌러.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이제 압착이 되면서 빠져요. 그래서 다 완성된 껍데기는 이게 이걸 짜면은 나중에 진짜 뚝정이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으깨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건 버리나요? 아니요 원래 그것도 다 한 건데 한국만 남아있어요. 끓여야 되겠구만. 완성되지 않은 미숙된 것들을 이렇게 하면 육변이들 맞아요. 근데 그걸 잘한 거예요? 이거 아직 잘 되긴 했는데 아직 조금 가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약간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까 밥알이 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스가 아직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니까 집에 가셔서 보관을 하셨다고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오신 거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라서 덜 네, 지금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 되면 가라앉아요. 네, 묽은 맛. 그 선생님 청주와 그 탁주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맑은 물이 떴을 때는 청주고요. 이건 지금 탁하게 걸으면 탁주고요. 그러니까 용수를 받아서 청주를 뜨면 청주고요. 이걸 그냥 탁하게 그냥 걸으면 탁주면 물 섞으면 막걸리는 지금 막 걸렀다 또는 마구 걸렀다. 여기는 용수를 받아서 아니 보니까 대회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청주 부분 있고 탁주 부분 청주는 있더라고요. 용수를 받아서 용수를 받아서 떠야 되는 네. 거예요. 얘는 뭐야? 보이죠?